일단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작 사주 의혹으로 이 폭발이 시작된 이 논란이요. 점점 다른 쪽으로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근 감사에 임명된 것을 두고도 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여기 뭐 연봉 3억에 기사 딸린 차 나오고 정치권에서 여의도에서는 이런 걸 꿀 빠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3급 행정관이 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1급 정도 돼야지 갈 만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7월 23일 끝나고 8월 뭐 언제부턴가 이제 뭐 출근한다. 그것도 이제 그 하고 녹취록에 나오더라고요. 위에서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올 때는 뭐 누가 이의 제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공공기관에. 지난 8월에 공개된 통화 녹취를 보면요. 김 전 행정관이 스스로 거긴 내가 가고 싶어서 선택한 자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조금 전에 잠깐 들으셨지만 공기업의 소위 말하는 노른자 보직에 앉을 수 있다는 게 과연 혼자 가고 싶다고 가는 거냐? 이건 배후에 누군가가 보내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하면 그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당비 유용 의혹을 횡령 의혹을 이 전당대회 기간에 제보를 해서 뭐 소위 말하는 좌파 언론이라고 이제 보수 쪽에서는 부르시던데 그 좌파 언론을 통해서 기사를 내고 한동훈 대표 공격에 성공을 하고 그것의 어떤 보은성 인사로 이런 노른자 자리에 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배후에 있었는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추천의 이유에는 결국엔 한동훈 대표를 공격해서 그 녹취록에 나오듯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일종의 보은성 인사다. 이것은 배후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이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 이전에 친한계를 비롯해서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까지 한동훈 대표가 지시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도를 넘었다. 지금 친한계가 굉장히 분노한 것 같고 반격이 아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도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정도까지 판단을 하고 전면전을 사실상 선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김대남 전임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저렇게 공격을 하고 뭐 그럴 이유가 있겠냐 이런 식의 의혹으로 시작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가 있던 서울보증보험의 자리조차도 배우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배우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물론이죠.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그 뭐 공작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그 상대방 그 매체와 기자의 특성이 그 보수 진영 측면에서 보면 공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매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면 피드백도 있을 거고 아마 분명히 이런 정보를 공유했다 그러면 누가 저걸 허용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했던 그 흘렸던 이 상대 매체의 기자나 아니면 특성상 이것을 배후에 있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상임감사에 선임된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 저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그런 확률은 적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임감사라는 것은 상당히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네. 실험 보증도 검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7월 10일 날 저런 일이 있고 나서 8월 달에 취임했다. 이거는 좀 시기상으로 맞지 않고요. 그리고 상임감사 취임 절차는 임원 추천에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네. 임원 추천에 추천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거기에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했다는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지원을 했겠죠. 네. 그다음에 임원 추천에서 추천이 된 이후에 이사회와 주총 의결을 걸쳐서 선임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어떤 누군가의 의견이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어쨌든 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임된 건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급 얘기를 하는데 급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이 사람이 뭐 선임행정관 출신인데 비서관도 가기 힘든 자리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일단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 급이라는 것은 그 경력이라는 게 사실은 공직 경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되면 이제 갈등 소지가 자꾸 증폭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왜곡된 선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 부분은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 나온 뒤에 거기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낙하산 논란에서 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대표 공작 사주, 공격 사주 의혹까지 여기 장본인인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은요. 본인이 과장되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명확하게 배후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탈당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사는 계속 이어간다. 심지어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게 진상규명이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실 때 이런 건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진상규명이? 일단 김대남 감사는 국민의힘 당원이었기 때문에 네. 당원 시절에 있었던 행적은 진상조사의 대상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당 윤리위 같은 데서 조사를 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김대남 감사를 이제 당에서 대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아마도 본인이 불응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높겠죠. 네. 그렇다면은 당의 자체 조사만으로 뭔가 그 확인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을 때는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문제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어떤 여론조사를 사적인 대선 가도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던 내용은 허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더 나아가서는 정당법 52조에 있는 그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의 그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발도 병행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내용에 따라서도 논란이 더 확산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진상 조사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는 내용 자체가 저는 강제 수사권을 동원해서 뭐 휴대폰이라든지 나름대로 포렌식을 통해야지만 이게 진상이 밝혀질 수 있지. 막말로 당에서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그냥 벌인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시켜서 한 거냐 본인이 직접 한 거냐를 어떤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저는 좀 대통령실에서 나서야 되고 오히려 당에서는 저는 좀 한 발 뒷걸음을 좀 잇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이번 논란은요. 자칫 여권 내부 분열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